미국 부동산 투자 시리즈 2편.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심층 분석. 숫자로 확인하는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겨울안개입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 시리즈 2편.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 현황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왜 지금 미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달러 자산의 안정성, 장기적인 인구 성장, 그리고 외국인에게 열린 투자 환경이라는 세 가지 거시적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2편인 오늘은 그 거시적 장점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지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편의 핵심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부동산을 안정성, 성장성,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의 이론적 배경이자 명분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이론적 배경이 좋아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면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펀더멘털 1편 내용은 과연 현재 시장 지표와 일치하는가? 지금 시장은 투자자가 진입하기에 너무 뜨겁거나 혹은 위험할 정도로 차가운 상황은 아닐까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존재합니다. 왼쪽 그래프, 이 그래프는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을 보여주는 케이스-실러 지수입니다. 2022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잠시 하락하는 듯 했지만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다시 강력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방어될 뿐만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샌디에이고나 뉴욕 같은 전통적인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폭등했던 텍사스 오스틴이나 덴버 같은 일부 지역은 숨고르기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인 상승세 속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단연 금리입니다. 그래프 설명 보시다시피 2021년 3% 미만이었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023년 말 8%에 육박했다가 현재는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는 시장에 두 가지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규 구매자에게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구매 여력 어포더빌러티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주택 소유자들, 특히 34%대의 초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집을 팔고 7%대 금리로 새 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 잠김 라크 마이너스인 이펙트 현상이 발생하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앞선 모기지 금리 추이 슬라이드에서 금리가 높아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택 가격 동향 슬라이드에서는 가격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 모순적인 현상의 답이 바로 공급에 있습니다. 결론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프 설명,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재고인 번토리는 역사적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시장에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도 아닙니다. 모기지 금리뿐만 아니라 건축 대출 금리도 높고 자재비와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신규 착공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편에서 본 밀레니얼 세대 등 살 사람은 많은데 수요, 기존 주택 소유자는 집을 안 팔고 매물 잠김, 신규 주택도 안 지어지는 신규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국 부동산 위기라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는 사실 주거용 시장이 아닌 상업용 시장, 특히 오피스 시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거용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과 탄탄한 실거주 수요 인구 구조 덕분에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비싸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반면 상업용 오피스 시장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높은 공실률과 고금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위기론의 진원지이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폭락한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고위험 마이너스 고수익 하이 마이너스 RISK 하이 마이너스 리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주목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택 재고입니다. 만약 재고가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거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다는 신호이며 시장 냉각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둘째, 시장 체류 기간, 즉 매물이 팔리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구매자들이 집을 사는데 신중해지고 있다는 뜻이며 판매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모두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7% 금리에 눌려있던 잠재적 구매, 수요와 3% 금리에 묶여있던 잠재적 매도 물량이 동시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가 수요를 억누르는 힘과 극심한 공급 부족이 가격을 떠받치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힘겨루기 장세입니다. 이 요약을 들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힘겨루기는 언제 끝나는데? 결국 어느 쪽이 이기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3편 2025년 이후 미국 부동산 시장 예측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연준의 정책, 거시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통해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모두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